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도어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뱅크 매뉴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PPT로 설명할 건데요. 원래는 그 모듈을 보여주고 싶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은 뭐 동호와 계좌번호, 아니 계좌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동호와 입주자명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있어. 그거는 알려드리기 어렵고, 아파트뱅크 이용 가이드 매뉴얼은 카페에 올려두겠으니까 출력해서 보시고 제 설명 들으시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뱅크는 가입하는 거는 그 아파트뱅크를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제 유료는 원래 5만 부가세까지 해서 5만 5천 원.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 무계좌로 변경 시 서비스로 이제 1년 뭐 정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벤트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요거는 거의 계좌를 아파트뱅크를 했을 때 각 은행별로 그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보시면 되는 거고, 좀 뒤로 넘기면 이게 첫 아파트 뱅크를 내가 쓸 때 우리 아파트에 쓰는 계좌들을 정보를 하나로 다 넣습니다. 넣어야 그 계좌들을 한 모듈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해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계, XPRP 회계에 기초 정보에 계좌 정보 관리가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세 정보 내역에 계좌번호를 다 집어넣죠. 그럼 이제 알죠? 뭐든지 조회 누른 다음에 신규 누르고, 그럼 행추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명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계좌 정보 얘를 넣죠. 그러면 계좌 용도, 그러면 이제 신규를 들어가면 요 팝업창이 또 뜹니다. 그러면 은행 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예금주명, 이게 별표 표시된 거는 필수 기재사항이니까 다 넣으셔야 돼요. 뭐뭐뭐 입주자 대표회의, 은행 지점명, 웬만하면 다 넣으세요. 관리비 수납용인지, 아니면 보통 예금인지, 계정 코드, 그 다음에 예금, 계좌 개설일,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작성 안 함도 있을 수 있고, 정렬 순서 뭐 이런 거는 뭐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적어도 뭘 해야 되냐면 아파트뱅크에 사용하고 사업자 번호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거는 은행별로 조금 내용이 넣어야 되는 항목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아이디하고 비번도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각 은행별로 어디 요거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신한 같은 경우는 그 간편 계좌 관리할 때 뭐 아이디하고 여기 회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필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은 새마을금고 영업증에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은행마다 틀리니까 보고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되고요. 계좌 정보 관리에 필수 넣어야 될 거. 여기서 뭐 국민은행은 계좌번호하고 계좌 비밀번호, 사업자번호 넣는 건 기본에다가 뱅킹 아이디만 넣으면 되고, 신한은 비밀번호까지, 농협은 사업자번호까지만 넣으면 간편 서비스로 계좌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계좌 정보에서 비밀번호하고 뱅킹 비밀번호 잘못 등록된 상태에서 3회 이상 조회하면 은행 사이트에서 막죠. 이럴 땐 다시 은행 가서 다시 확인하고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설정이 되면 아파트뱅크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RP에 보면 단지 입주자 쭉 보면 좌측에 아파트 뱅크가 있고 계좌 거래 내역,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조회 기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은행별로 각 입금, 출금 이 내용들이 다 써요. 이거를 왜 제가 알려드리냐면, 작은 세대는 이걸 거진 쓰지 않는데 단지의 세대수가 많으면 얘를 씁니다. 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활성화된 거, 지금 동호가 제대로 돼 있고 금액이 맞으면 얘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죠. 얘를 선택하고 수납 처리 누르잖아요. 그러면 수납이 들어가요. 수납에서도 조회가 된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수납은 들어가면 수납 처리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가 수납을 들어가면 수납 날짜 넣고 기간 선택한 다음에 그 동호 입력하고 조회해서 미납을 금액을 넣고 처리해요. 이 과정이 매우 부단하고 번거로워요. 근데 얘는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농협으로 호실하고 금액이 맞는지 보면 선택하고 수납 처리 딱 누르면 얘가 수납이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수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뱅크는 대단히 아파트에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수납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당일 조회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조회 기간은 기본적으로 어제 거에 대해서는 세팅 바로 되고요. 당일 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은행별로 하셔야지 전체로 당일 조회를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쨌든 당일 조회를 조회하면 얘는 떠요. 뜨는데 대신 아침에 누를 때는 아침 9시 15분 이후로 해야지 당일 조회가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은행하고 수신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 거래 내역을 들어가면 자 여기 보면 그 출력 조건 이거는 인쇄할 때 보이는 거 화면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 출력 조건 미처리 수납 대상 이렇게 해서 조회 누르잖아요. 그럼 얘는 똑같아요. 화면은 똑같은데 이거는 미처리만 따로 보여주지 않고 인쇄를 할 때 미처리를 선택하고 인쇄하면 미처리 대상만 출력돼요. 얘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화면 일개 표시하든 안 하든. 왜냐면 이거는 농협으로 6월 21일 합계 표시, 6월 21일 합계 표시, 6월 21일 합계 표시 이거 표시해 주는 건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냥 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고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 수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은행 거래 내역에 계좌 거래 내역 선택하고 그리고 조회를 눌렀어요. 기간 어제 날짜 넣고 그 다음에 수납은행 하나 선택한 다음에 조회 누르면 쭉 떠요. 그리고 여기다 전체를 선택해요. 선택하고 나서 수납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회를 누르면 여기 수납이 안 된 것들 있죠. 그것들을 요거 미처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쇄를 누르면 미처리만 쫙 출력이 돼요. 걔만 수납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다 보면 우리가 그 해당 예를 들면 지금 114970이고 의뢰자가 하루만 돼 있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무슨 하하야 하하. 근데 이 사람이 하하라고 쳤다고 할게요. 동호는 표시 안 하고 그럴 때는 이 금액 부분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얘가 입주자 명부에서 하하라는 사람을 찾아요. 찾아서 102동 1309호야. 그럼 여기 떠요. 102동 1309호에 하하를 입금자 관리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하면 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회색이던 것이 흰색으로 바뀌고 얘를 선택하고 수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거 생각보다 제가 이제 거의 3000세 가까운 데 가다 보니 동명이인 생각보다 많아요. 막 그 특히 제일 많은 거 정숙이란 이름 되게 많아요. 은정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름들이 많으면 여기서 동명이인이 뜨죠. 그쵸?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제가 밑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아파트뱅크에서 전체 선택하고 수납 처리한 다음에 출력 조건을 미처리한 다음에 미처리만 따로 출력해서 걔를 하나하나 수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을 검색하세요. 입주자 이름이 맞는지. 그럼 입주자 이름에서 동호 찾아서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수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납 처리한 다음에 여기 전체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활성화된 건 다 파란색으로 쫙쫙쫙쫙 떠요. 그리고 수납 처리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미처리, 대상 아님, 금액 불일치, 그 다음에 그 미납 내역 없음 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대상에 뭐 수납 대상이 아님 이런 거는 무슨 그 4대 보험 출금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돈 나간 것들은 대상 수납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뜨는 거고 미처리 금액 불일치 이런 거는 분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액 그러니까 미납 내역 없음 이렇게 된 거는 가수금일 경우가 있어요. 중간정산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빠진 거를 다 수납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입금자 관리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우리가 여기 조회를 누르고 그럼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때 행추가 눌러요. 그럼 행 하나 선택됩니다. 그러면 동호 놓고 입금자명을 우리가 5명까지 최대 하나 둘 셋 넷 5명까지 넣을 수 있어요. 대부분 자녀가 만약 오피스텔에 주거를 해요. 근데 얘가 미납일까봐 부모님이 가끔 돈을 넣어준다고 합시다. 그럼 입주자 명부에는 부모님 이름까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부모님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금자 명으로 동호를 조회할 수 있게끔 얘가 찾아줍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좌 조회 로고가 있는데 아파트뱅크의 은행 거래 내역에 계좌 거래 내역만 썼지만 여기 계좌 조회 로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끔 조회가 안 될 때는 그 기간 넣고 조회를 하면 이 이유가 떠요. 근데 이거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어쩔 때가 있냐면 비밀번호 오입력 등으로 내가 잘못해서 이게 조회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뭔가 쎄하죠. 계좌 조회 로그 들어가서 조회하면 비밀번호 그 오입력으로 그 은행에 문의하세요. 뭐 이런 것들 떠요. 그러면 그거는 은행 가서 다시 비밀번호 확인하고 다시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보면 또 최근 잔액 조회라는 게 있죠. 이거는 어쩔 때 쓰냐면 하루하루 그 부속명세서로 통장의 잔액을 맞출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씁니다. 최근 잔액 조회에서 기간 놓고 그 은행에 대한 걸 잔액을 하나하나 맞출 때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입금 내역 자동 수납 처리 기능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만 드리고 여러분께 쓰는 거는 권장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회계에 기초정보에 계좌정보 관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원래는 전체로만 떠요. 근데 여러분이 아파트뱅크 수납용을 선택하고 다시 조회 누르면 아파트뱅크가 딱 그 은행들이 나오고요. 거기서 내가 자동 수납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사용함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사용함으로 넣으면 얘가 알아서 자동 수납 처리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요 몇 동 몇 호로 얘가 매핑하고 수납 처리해요. 아니면 적요로 동을 못 차면 그 입금 금액으로 매핑을 합니다. 근데 이거 둘도 안 되면 불일치로 처리해요. 그리고 적요로만 매핑한다. 자동 수납한다. 그럼 적요가 맞으면 얘가 수납 처리하는 거고 사용 안 하면 요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쓰지 마세요. 생각보다 얘가 그 이름 비슷한 놈을 찾아서 비스무리한 걸 넣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단위 세대는 동명이인도 있고 하다못해 공실은 부가 금액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지 마세요. 사용 안 함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 수납 처리한 다음에 미처리된 거 하나하나 맞추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적요로만 선택하면 적요로만 동호 매핑한 다음에 수납 처리합니다. 이게 안 되면 불일치로 처리되는데 이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제 경험상 썼다가 너무 불편해.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다음날 봤을 때 자동 수납에 대해서 이제 오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아파트 뱅크에서 자동 수납 오류 처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파트 뱅크에서는 오류 처리 정상 입금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냐? 수납에서 합니다. 수납에서 수납 들어가서 자동 수납 오류 처리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전체에서 정상 입금으로 초회하면 우리가 정사 완납된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또 아파트 뱅크하고 연동이 돼서 수납 내역에 이렇게 수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미처리 됐으니까 수납이 안 됐겠죠. 정상 입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미처리예요. 수납 처리에 자동 수납 오류 처리 들어가서 검색 대상 일반 전체 옆에 보면 정상 유무 중에 미처리 수납이 있어요. 얘를 놓고 조회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금액 불일치가 뜨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아파트 뱅크에서도 똑같이 조회가 돼. 미처리, 금액을 찾을 수 없음. 여기 보면 동호 찾지 못함, 홍길동, 동호 찾지 못함 똑같이 가죠. 그 다음에 백일동 36025 금액 불일치. 이거는 미처리. 그죠? 얘는 백일동 36025 금액 불일치로 떠요. 이거 매스가 아니고 여기는 메모는 금액 불일치로 똑같이 여기도 뜹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 불일치인 경우는 분납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부과한 금액보다 적게 넣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도 한 방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왜냐면 대부분 미처리가 된 거는 우리가 입주자 찾기 하고 금액 찾기 해서 막 찾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잘 안 쓰실 겁니다. 수납에 수납 처리 들어가면 원래는 보통은 여기서 다 찾죠. 동호하던가 아니면 여기를 조건을 이름으로 해서 성명을 넣던가 아니면 얘를 커서를 두고 금액 찾기를 하던가. 그런데 그 아래에 우리가 이거 말고 일반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모듈이 수납 모듈이 화면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밑에 이완돼서 나옵니다. 이건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개인정보가 있어서 어쨌든 일반 자동하고 그 기간을 넣고 조회를 누르면 이 화면이 하나가 됐던 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아래 걸로 보면 여기에 입금 금액이 134920으로 돼 있고 홍길동이 돼 있는데 얘가 처리가 안 됐어. 자동 수납이. 왜? 동일한 금액이 두 건이 있어요. 동일한 금액으로. 그랬더니 이게 3동 703하고 3동 306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저교를 더블 클릭했더니 동명이인이 또 있네? 3동 703, 3동 306. 그럼 이 확인 눌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금 금액으로 요거 가면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면 얘도 저교도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금액으로 또 이 두 호실 중에서 맞는 걸 찾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얘가 밑으로 가면 이렇게 얘가 뜹니다. 3동 703호야 라고. 그러면 여기 수납일자하고 수납기간은 맞는지 선택하고 맞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3동 703호에 대한 입주자에 대한 수납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얘를 수납 금액이 134920하고 수납일자 아까 7월 2일 요게 일로 가고 KB 하나로 하고 수납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조회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멘트가 수납 여부가 수기수납으로 뜹니다. 수기수납.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일 금액이 두 건이었고 홍길동으로 3동 703호하고 3동 306호였는데 알고 봤더니 3동 703호하고 금액이 맞아서 수기를 수납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이거 한번 나중에 써보세요.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동 수납에서 오류 처리할 때 미처리하고 조회 누르잖아요. 그럼 얘가 또 아까 했던 3동 703호가 134,920원이 7월 2일로 수기 수납됐다라고 조회가 돼요. 아파트 뱅크에도 역시 연동돼서 조회가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큰 단지 가서 아파트 뱅크 써보니까 너무 편리해요. 이게 그 세대가 적으면 의미는 없는데 세대가 많은 데는 이거로 인해서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정말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아파트 뱅크 한번 써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신 자동 수납은 쓰지 마세요. 해보니까 안 되겠어. 왜냐면 얘가 엉뚱한 거 수납할 때가 있어요. 금액이 같고 저교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동명이인으로 금액이 심지어 같은 데가 있으면 글로 가요. 아니면 동명이인으로 그 금액이 애매모호한 것도 얘가 수납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연체료 붙은 거를 연체료 후입금까지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하고 동명이인이니까 그 사람 자료로 얘가 수납을 하겠죠. 사실은 그 사람이 잘 모르고 납기 후 연체료까지 넣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 수납은 걸지 마시고 정상 수납인 걸로 해서 동호하고 금액만 일치된 것만 수납을 다 한 다음에 미처리된 것만 제가 말씀드린 요 순서대로 어떤 거? 이거 요거 이거 일반 자동 한번 확인해 보시고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무조건 믿지 마시고 전산 한번 여러 번 트레이닝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